대통령실에서 특활비를 공개해버리면 말이죠. 다른 기관들이 특활비 공개를 안 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이 역대 정부 처음에 3개월 동안 쓴 특활비가 4억 6,422만 원이잖아요. 오세훈이 광저우공사로 쓴 돈이 5억에서 10억이에요. 교류와 정상화와 비핵화, 익스체인지와 노멀라이제이션이 디뉴클라이제이션으로 해서 END. 교류 먼저 하고 정상화한 다음에 비핵화로 결과적으로 나아가는. 그러면 끝이 된다. 당연히 우리의 조지아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게 있죠. 조지아 사태 제발 없애야 된다. 비자 제도 개선 있지 않습니까? 미 의회에서 자꾸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윤석열도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 했었죠. 충격적이었죠. 그때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었죠. 그때 무려 네. 유엔 기조 연설을 한대요. 유엔 총회에서. 네. 자유, 자유 뭐이 타령했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네. 정확하게 자유 대신에 대한민국을 33번 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항상 얘기할 때마다 기가 막히긴 한데 그렇죠. 그 자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그 다국적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참 답답했죠. 하여튼 뭐 윤석열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어제 이게 이제 새롭게 제목으로 뽑힌 거 보면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교류를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게 완전히 순서를 바꾼 거잖아요. 선 비핵화를 해야 니네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동안에 보수 정당에서 주로 보수 정책에서 정권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교류와 정상화와 비핵화, 익스체인지와 노멀라이제이션이 디뉴클라이제이션으로 해서 END라고 딱 요즘 이렇게 누가 있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되게 시각화를 잘하네. END 이니셔티브 쉽잖아. 교류, 정상화, 비핵화. 그렇죠. 네, 교류 먼저 하고 정상화한 다음에 비핵화로 결과적으로 나아가는. 그러면 끝이 된다. 네. END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가치라든가 당위 중심으로 접근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는 비핵화 좋아. 그거 반드시 해야 돼. 엄중한 과제야. 근데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거 되겠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바로 되겠니 그게? 네. 자,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단계를 좀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핵 미사일 능력 다 있잖아. 북한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그것의 고도화 일단 그거는 중단합시다. 더 이상의 고도화는 중단하자. 그런 다음에 조금씩 축소해 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비핵화. 요렇게 가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교류가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이게 거의 남북이 지금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에요. 서로 할 라인조차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 라인 말한 거죠? 핫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지난해 입장을 바꿔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을 옹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니 지난 가을까지 드론 보내고 아파트 헬기를 북방항에서는 날렸던 인간들인데 그들이 보는 우리는 원점 타격하겠다고 난리를 쳤잖아. 타겠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바로 믿어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한 라인부터 떨어서 교류부터 하고 사고는 치지 말자 우리. 그래서 서로 좀 신뢰를 쌓아야 그 다음으로 뭐 나갈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트럼프 정말 꼴보기 싫고 트럼프는 어떻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지만 진짜. 그래도 에이펙 정상회의 때 경주에 오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 만났을 때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러면 노스 코리아에 뭔가 사바사바사바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된다. 그렇지. 살살 부직해가지고. 그렇죠. 최소한 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이동해가지고 어차피 저는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할 거면은 서울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숙소가 하얏트 대 신라, 신라 대 하얏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떻게 잠깐 텀을 내서 네. 잠깐 판문점으로 살짝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싹 가는 것도 그럼 싹 그거면 거의 퍼펙트. 퍼펙트. 시진핑도 같이.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을 이 한국에 와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이펙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렇죠. 사건이죠. 근데 거기 플러스 김정은도 살짝 만나간다 이러면 거의.
퍼펙트 오브 더 퍼펙트. 너무 좋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야. 그럼. 그리고 살살살살살 꽂아야지. 트럼프. 그 트럼프 입장에서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그렇지. 야, 야, 너 언제까지 극우의 얼굴만 하고 있을 거야? 받아야지.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좀 줘. 북한 쪽에 뭘 던져줘. 뭐 이런. 그렇지. 최근에 지금 어쨌든 중국에 정세를 가지고 김정은이 가서 중국과의 또 관계와 관련해서 중국도 북한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야 그쪽하고만 친하게 지낼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간 김에 또 당연히 우리의 조지아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게 있죠. 상원 하원 의원 이렇게 구성된 미 의원단을 만났고요. 그래서 조지아 사태 제발 없애야 된다. 굉장히 저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굉장히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나 만난 거 아닙니다. 뭐 아무나 뭐 상원 하원 그 원어브 대모를 이렇게 만난 거 아니고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된 의원하고 하원 역시 외무위 소속. 우리로 따지면은 그 외교안보위원회 네, 그거예요. 네. 그쪽에 소속된 의원 4명을 접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제 뭐 그럴 일 없을 거다라는 답변을 얻어냈고 비자 제도 개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미 의회에서 자꾸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 통과를 좀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뭐 원칙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됐든 저는 지금 의회라든가 미국 쪽에서 이 조지아 사태는 좀 선 넘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있죠.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올라고 네. 그랬잖아요. 온다고 네. 와서 현대차 방문하고 야 좀 와 뭐 이러려고 하고 있잖아. 네. 이런 그랬겠지.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이런 노력을 해줘야 그들래도 명분이 생길 그럼요.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미국 여기 조지아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한국인 노동자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공장 만들어 놓고 놀릴 거야? 되게 황당한 거지. 아니 그 애초에 이런 짓은 왜 했냐고 미친놈들이. 조지아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어. 공화당 출신인데 우리로 따지면은 약간 이런 거지. 이게 얘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공화당이 지금 내부 권력 투쟁 중이거든요. 공화당 주지사는 이른바 정통 공화당 보수파. 근데 이번에 조지아 그 현대자동차 저 신고한 고발한 네. 놈 토리 네. 걔 연방 하원 의원에 이번 출마하려고. 그렇죠. 걔는 마가 세력이니까 극우. 오, 완전 오른쪽. 완전 그거죠.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가 마음에 안 들어 얘네들은. 너무 뜨뜻미지근해. 뭐 이민자에 대해서도 막 호의적인 거. 네. 이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한국 와가지고 이걸 달래려 그러는 거고.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네. 활용을 해야죠. 주지사도 좀 짜야 돼. 야 우리 뭐 그냥 달래줄 거야? 뭐 액션을 보여줘.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해. 그래. 왜냐면 거기는 연방의 주가 사실 그러니까요. 독립 국가나 마찬가지기 맞아요. 때문에 권한도 그렇지. 많고. 그럼. 왔을 때 그냥 환영만 할 게 아니라 그래. 확실하게 보장을 해라. 근데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했겠지만, 물론. 좀 더 쪼여야 된다. 맞습니다. 야, 우리 동맹국인데 음. 지금 동맹국 사람들한테 쇠사슬을 채워? 야, 제정신이야?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이런 얘기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죠. 이제 하겠죠. 이 정부에서는 할 거예요. 그렇죠. 너도 액션 성의 있게 안 하면 우리 진짜 우리 노동자 파견 안 해 그냥. 너 그냥 혼자 그거 다 감당해봐 한번. 사실 아닌 말로 3,500달러를 갖다 바치느니 그냥 그래.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렇죠. 손해일 수도 있어도 기업들도 사실 그게 막혀버리면 그만큼 손해지만 또 반대로 다른데 자유롭게 그걸 운영할 수도 있어요. 다른데 뚫으면 돼요. 아니 물건 만드는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손절을 빨리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해서 계속 들인 돈이 있으니까 아까워하고 끌려가다가 그래서 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일반인들도. 그 왜 도박에도 그런 말이 질질 끌려가다가 얻어 터지는 게 제일 최악이라는. 그거 있잖아. 주가 그래프 계속 보고 있다가 떨어지고 있다가 같이 망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는 끌려가지 않아요. 상대방이 뻥카를 치는 것 같으면 역으로 뻥카를 쳐서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곧바로 손 놓든가. 그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가신 김에 교민들도 만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투표. 재외국민 투표하기. 이거 편하게 개선해야죠. 확실하게 바꿔주겠다. 저는 임기 내에 꼭 바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때 꼭 지난번처럼
두 번의 대선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 1박 2일 투표하고 뭐 비행기 타고 우리가 그거를 미담처럼 소개하면 안 돼요. 사실 불편한 거예요. 그게 심지어 저는 가슴 철렁했던 게 그렇게 먼 길을 와서 고국 호텔에 와우. 야, 국가가 그거 다 저는 보상해줘야 돼 그거. 그렇지. 네. 지금 요즘같이 진짜 교통도 그렇고 통신수단도 그렇고 물론 이게 상대 국가 자체가 그게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곳들도 많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라도 개선점들이 아니 외교관들 가고 뭐해. 다른 나라 몰라도 뉴욕엔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어디 저기 아프리카 시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네. 투표소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려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너무 그 투표소를 늘렸다 하더라도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서 투표 오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뭐 하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 재외국민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로 따지면 그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른바 이렇게 그 특히 이제 민주진영에는 그렇죠. 그 투표율이 높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국내에 끼치는 반향도 커요. 사실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투표율이 높았다든가 어떤 식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든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그럼요. 여기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럼요. 네.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에요. 당연하죠. 해야 뭐 됩니다.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아니 교민들이야 사실 우리나라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강국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를 못해요? 처리를 못해요? 아니 나는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특활비를 공개해버리면 말이죠. 이제 다른 기관들이 특활비 공개를 안 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 해야지. 이게 그 하승수 변호사가 네.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안 내놓으니까 그렇지.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공개해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은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해 해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야, 참 진짜 고생은 누가 하고 진짜. 그러니까 이 죽 써서 개주. 아니 근데 이번이 역대 정부 처음이에요. 네.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개를 했는데 구체적인 뭐 어디가 이런 거는 다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항목을 보니까 대충 맞아떨어져요. 이를테면 외교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관리 여기다 돈을 좀 많이 썼거든. 그다음에 민심 여론 청취 갈등 조정 관리 지금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굵직한 그런 일들을 뭘 했는지가 대체 보이니까. 한미 정상, 한일 정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국제 또 급하게 갔다 오고 네. 관세 협상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고 유출을 해보면 그 다음에 민심 여론 청취 갈등 조정 관리 이거는 지역 돌면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돈이 들어갔구나라는 게 충분히 가능한 데모죠 유추가. 그 제가 봤을 때 액수가 솔직히 특수활동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난 그러게요. 줄었어요. 4억 6,422만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솔직히 특수활동비 윤석열 때 거의 뭐 쌈짓돈 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막 집행했는지도 갖다 몰라. 막 갖다 썼어요.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이거는 특히 이제 민주진영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 같은 부분을 많이 계속 요구를 해서 공개 요구도 하고 그런 덕분에 그렇죠. 많이 사실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난번 그 관봉권 논란이 됐던 거 관봉권이 중요했던 이유가 대통령실에 직접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끌어다 쓴 거 아니냐는 의혹에서 도대체 어디서 끌어다 썼을까 이거 밝혀라라고 시작을 그렇죠.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걸 근데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정상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작은 액수냐 그러면 3개월 동안 쓴 특활비가 4억 6,422만 원이잖아요. 오세훈이 광저곤사로 쓴 돈이 5억에서 10억이에요. 오세훈이요. 값이 지가 들어갈 관저군 이게 원래 관저가 75억 들어서 만든 관저거든. 맞아. 근데 그거를 또 추가 수리를 한 게 5억에서 10억이 더 들어갔어.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굵직한 그런 그 해외 이런 정상들하고 일정 딱 G7 정상회의 네. 갔다 왔고 한미 정상회담 있었죠. 한일 정상회담 그렇네. 있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이거 하느라고 정신 없었잖아. 그렇지. 방어하느라고 진짜 얼마나 이런 굵직한 일정을 감안했는데 5억이 안 들었어. 네. 진짜 짠돌이네. 완전 진짜. 진짜 돈 안 쓴 거야. 짠돌이네. 진짜 짠돌이야.